목차로는 첫 번째 변조 이론에서 변조란 전송 매체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보내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변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날로그 변조에 대해서, 즉 변조에는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등이 있는데 이 1장에서는 아날로그 변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조 이론에서 첫 번째 변조의 개요는 한 3번 정도, 40회 때부터는 3번 정도 나왔고, 변조의 개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변조는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변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신호는 주파수가 높은 정연파의 진폭이나 그 주파수 위상에 같이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아날로그에서는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해가지고 AM, FM, PM 등으로서 변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호파 FS를 음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반송파인 FC, 즉 높은 주파수를 같이 섞어 가지고 피변조파인 FC 플러스 마이너스 FS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안테나에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송파를 이용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쉽고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조를 하는 목적, 필요성은 특히 그 신호를 전송 매체에 적합하도록, 즉 전송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광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매체에 적합한 형태의 신호로 보내기 위해서 변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변조는 그 전파의 복사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로다가 신호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 복사가 쉬워지고 멀리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할당을 통해 가지고, 즉 높은 주파수에다가 여러 개의 음성 신호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중화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높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호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 손실의 보상, 즉 전송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사용 제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안테나의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대 이상 쓰게 되면 안테나 길이가 10cm 이하로다가 줄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경우도 과거에 800메가대의 안테나보다는 지금 안테나가 내장형으로다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요 변조의 전송 주파수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주파수를 높였기 때문에 안테나 길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변조의 그 형태로서는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이 아날로그 변조는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를 다른 신호와 중첩해서 이를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서 AM이나 FM, PM에서 진폭이라든지 주파수 위상에 맞춰 가지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디지털 변조라는 것은 AD 과정,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 가지고 그 디지털 신호를 교류인 방송파에 의해 가지고 변환해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ASK, FSK, PSK가 있는데, 이 ASK는 진폭 변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FSK는 그 주파수 변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PSK는 위상 변조 해가지고 진폭 쉬프트 킹 해가지고 위상 변조로 해서 디지털 변조는 2장에서 좀 다시 설명드릴 것입니다. 2절에서는 즉 아날로그 변조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진폭 변조, 그래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진폭 변조의 개념으로서는 이 반송파를 신호파를 반송파의 진폭에 실어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호파 VST 시그널 신호가 있고, 그럼 그 신호에다가 반송파를 더해 가지고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그림 1-1의 AM 신호 발생 구성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호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호파에다가 신호파 V 해가지고 VS 사인 오메가 T로다가 보고, 반송파 VC는
V는 VC 사인 오메가 CT로서 이 신호파하고 반송파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AM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폭 변조파를 만들게 되는데 이 AM파는 VAM으로서 VC의 1 플러스 VC분의 VS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CT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즉 AM의 그 VC분의 VS를 M 변조 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VC의 1 플러스 M의 사인 오메가 T의 사인 오메가 CT에서 여기 VC의 피변조파의 그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반성파 전압이 되겠고 이렇게 VAM의 AM파 발생하는 신호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VAM이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VC하고 VS하고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변조도 모듈레이션 팩터 해가지고 M을 변조율 또는 변조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조 지수의 개념은 M이 1일 때, 즉 VS하고 VC가 1이라는 소리는 즉 음성 신호의 전압 크기하고 캐리어의 전압 크기하고 같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완전 변조해 가지고 100% 변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VS가 VC보다 즉 VS가 VC보다는 작아야죠. 이게 이제 정상 변조 M이 1보다 작을 경우고 그 다음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 즉 음성 신호의 세기가 피변조파보다 큰 경우에는 음성이 너무 크고 캐리어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과변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음성 신호의 파형이 일그러지거나 대역폭이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음성 신호를 크게 하고 피변조파를 작게 했을 경우에는 원래 신호를 복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게 이러한 방법들은 사용을 안 하고 되게 일반적으로 정상 변조 즉 반송파의 최대 전압은 정보 신호의 최대 전압보다 정보 신호가 작게끔 구성을 해줘야지 이 일반적으로 변조가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VAM파의 파형 신호를 수식으로다가 나타내면은 이렇게 VAM은 VC의 사인 오메가 CT 즉 첫 번째 항은 그 반송파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통신 측에서 이용한 반송파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의 M의 VC의 코사인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ST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측파대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M의 VC 코사인 오메가 C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ST 이 부분은 상측파대 가 됩니다. 이렇게 이 AM 피변조파의 성분은 즉 그 반송파 성분하고 상측파, 하측파 두 개의 이제 측파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AM 변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DSB 형태, 더블 사이드 밴드 형태로 상측파, 하측파 두 개의 측파대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신호를 그 스펙트럼, AM 피변조파의 스펙트럼 및 대역폭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이렇게 X축으로서는 오메가, Y축으로는 진폭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오메가-C 그 피변조파를 중심으로 VC 캐리어의 전압하고 VS 즉 신호파의 음성 신호의 전압으로 표현했을 때 그 VAM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 하측파대 그 다음에 상측파대 두 개의 그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VAM파의 스펙트럼은 이 형태로 되고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블 사이드 밴드가 되는 거고 만일 한쪽만 사용하겠다
그럴 경우 상측 파대만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싱글 사이드 밴드 해가지고 요 한쪽만 이용하는 방법이 싱글 사이드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AM파의 그 대역폭은 상측파에서 하측파를 뺀, 즉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S 빼기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S 하게 되면은 되게 2오메가 S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M파의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2오메가 S로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호가 한 개인 경우에 그 AM 피변조파의 스펙트럼 및 그 대역폭을 그림으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M 피변조파의 전력, 그 PM. 그래서 PM은 피변조파의 전력, PM은 반성파 전력에다가 상측파 전력, 하측파 전력을 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반성파 전력 PC는 2분의 R분의 1의 VC의 자승, P는 VI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은 2분의 R분의 1의 VC가 되고, 즉 반성파의 전력 형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측파대 전력 PUSB는 그 계산해 보게 되면은 4분의 M 자승의 PC 해서 여기 반성파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측파대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M 자승의 PC의 형태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성파 전력, 피변조파의 전력은 반성파 전력에다가 그 다음에 상측파대 전력, 하측파대 전력을 합한 이 세 가지 형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PC의 반성파 전력에다가 상측파 전력, 하측파 전력을 합하게 되면은 PC의 1 플러스 4분의 M자승 플러스 4분의 M자승이기 때문에 PC의 1 플러스 2분의 M자승, 여기 48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파 전력 플러스 2분의 M 자승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변조파의 전력은 결과적으로 반성파 전력에 비례를 하고 변조 지수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파 전력을 간략히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이 AM 피변조파의 전력의 평가로서 그 무변조시, 즉 M=, 즉 우리가 반성파 전력 PM은 PC의 1 플러스 M 자승, 그래가지고 M이 0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무변조시에는 결과적으로 그 피변조파의 전력은 반성파의 전력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PC로 나타내고, 이상적인 변조일 경우, 즉 M 변조도가 1일 경우는 1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3 PC, 즉 1.5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변조파의 전력은 캐리어의 전력의 1.5배 형태로다가 나타나는 것을, 즉 이상적인 변조일 때는 한 1.5배 정도 피변조파의 전력이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2의 2절에서는 AM 송신기, 그래서 송신기는 우리가 F 음성에다가 FC를 합쳐가지고 FC 플러스 마이너스 뭐 FS 이렇게 신호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요 FC 부분에 해당되는 그 회로가 필요합니다. 캐리어 주파수를 만드는, 즉 음성신호 같은 경우는 대개 전화인 경우는 뭐 4km 정도고, 이거는 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나 아니면 킬로헤르츠 수백 킬로
수백 킬로헤르츠이기 때문에 수백 킬로헤르츠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AM 송신기에는 FC를 만드는, 즉 캐리어 반송파 주파수를 만드는 부분의 구성도로서는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음성 신호하고 합쳐가지고 안테나에 FC 플러스 마이너스 FS 해가지고 요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FC에 대한 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FC를 만드는 부분은 첫 번째가 크리스탈, 엑스탈 해가지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 형태로 해가지고, 크리스탈은 발진기죠. 일정한 발진 출력을 내는 게 수정 발진 회로가 첫 단에 들어가고, 이거는 발진 출력이 안정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안정도 Q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주파수를 계속 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캐리어 주파수 만드는데 초단에는 이런 수정 발진 회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 버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발진 주파수가 나오면 이 버퍼에서는 그거를 변동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완충적인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진 주파수가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서, 즉 일정한 주파수가 나오게끔 이런 버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에는 주파수 채배기, 그래서 주파수를 2배, 3배 이런 식으로 높여주는 회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높은 주파수를 크리스탈에서 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 주파수 채배기를 통해서 2배, 3배 정도의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채배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동전력 증폭 회로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주파수 채배에서 나온 그 신호를 전력 증폭부를 통해서 안테나로 쏘아주기에는 이게 전력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필요한 레벨까지 증폭을 해가지고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FC가 이제 높은 형태, 그리고 그 전력 증폭으로 우리가 그 안테나에서 쏠 수 있는, 쏘는 거에 준하는 주파수대와 전력으로다가 높여주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력 증폭부에서, 즉 종단 전력 증폭부에서는 송신기의 규정 출력까지 증폭을 해가지고 즉 이 안테나에서 나갈 수 있는 출력까지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테나에서 받아서 안테나에서 송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종단 전력 증폭 회로에서는 필요한 전력까지 안테나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거고, 이 부분에서는 뭐 50회 이 수정 발진기에 대해서 뭐 발진 출력의 안정도가 좋은 거로 쓰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완충 증폭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해서 주파수 변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해서 36회, 42회, 뭐 46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주파수 채배로는 그 정수배의 높은 주파수로 변환해 주는 게 뭐냐 해가지고 54회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AM 송신기에 이제 구성도 해가지고 우리가 FC 플러스 마이너스 FS가 이 안테나를 통해서 필요한 규정 그 송신기 출력까지 얻은 후에 안테나에서 이제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테나 송신기의 종류로서는 크게 직선 변조기하고 제곱 변조기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곱 변조기는 주로 비선형 회로를 이용한 변조기로서 원리가 두 함수의 합배 제곱에 두 함수의 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입출력 관계가 비직선적인 소자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진폭 회로로서 이용이 되는 걸로 주로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타를 이용한 평형 변조기나 링 평형 변조기 회로를 이 제곱 변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직선 변적기는 반성파의 진폭이 비교적 큰 경우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이러한 능동 소자의 특성 중 이 직선 부분에서 차단 부분까지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되게 특성 곡선이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 직선 부분에서 꺾여주는 부분, 요 부분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는 온이고 이때는 오프, 그래서 온오프 스위치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이러한 직선 변적이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온오프 그 특성, 즉 통전과 차단으로서 스위칭 하는 그런 변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제 C급 증폭키와 같이 한 차단점 이하의 영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신호파의 전압을 충분히 크게 해서 변조할 수 있고 효율이 높은 방식이 이제 직선 변조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호파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FS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즉 FS, FC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FS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변조 회로를 거쳐서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에미터 변조냐, 베이스 컬렉터 변조에 따라서 이런 직선 변조기에 주로한 그 신호 부분, 신호파 부분을 공급하는 그 회로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AM에서 이제 통신 방식과 특징으로 AM 변조는 되게 일반적으로 진폭 변조죠. 그래서 DSB 더블 사이드 통신 방식 해가지고 상측 파대하고 하측 파대 두 개를 같이 보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평형 변조기 회로를 보게 되면은 음성 신호가 있다. 그러면 그 신호를 코사인 오메가 CT 해가지고 캐리어 주파수에 의해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이제 비선형 회로하고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상측파, 그래서 VC의 1 플러스 MS D의 코사인 오메가 CT에서 상측파대 신호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하측파대 신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가지고 두 개의 그 측파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DSB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형 변조기는 더블 사이드 밴드고, 그리고 출력하는 신호가 SC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그 억압 반송파라 그래가지고 신호에 대한 그 방법으로서 이제 동기 검파나 제곱 검파, 코스타스 검파 등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복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그 DSB 사용하는 평형 변조기 회로를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상측파, 하측파대를 대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SB 싱글 사이드 밴드 해가지고 DSB는 간략하게 우리가 오메가 C가 있다 그러면은 오메가 C 마이너스 FS, FC 마이너스 FS, FC 플러스 FS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있는 부분이 DSB고 두 개를 다 보내는 부분이 이 한쪽만 보내는 게 SS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개 중에 일부분, 요거의 반만 보낸다. 요거의 반, 일부분만 보낸다. 일부만. 그래서 일부만 보내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VSB, 잔류 측파대 변조라고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FC를 중심으로 LSB, USB, 그래서 상측파, 하측파를 다 같이 보내는 게 더블 사이드 밴드고 한쪽만 보내는 게 싱글 사이드 밴드고 요 싱글 사이드의 일부만 보내는 게 VSB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까 DSB는 2개 다 보냈지만 이쪽에서는 그 SS 싱글 사이드 밴드에서는 그 상하측 파대 중 어느 한쪽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그 그림 1의 5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SSB H3E 방식, 즉 전 반송파 방식에서는 반송파 측의 측파대와 같이 반송파를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LCSSB 방식. 그래서 저감 방송파라 그래가지고 R3 방식에서는 반송파를 저감을 시키게 됩니다. 이 반송파가 이만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줄었죠. 반송파를 좀 줄여가지고 보내자. 그래서 반송파를 저감시켜가지고 한쪽의 측파대와 같이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저감 방송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억압 반송파 방식에서는 반송파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송신되는 전력의 전부가 신호 성분에서 신호를 그대로 보내자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그냥 한쪽만 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SC, SSB에서 억압 반송파에서 J3E 방식 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SSB 방식의 그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SSB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다단 필터법,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천의에 의한 방법 또는 웨버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SSB를 만드는 거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 다단 필터법입니다. 그래서 다단 필터법이라는 것은 필터를 여러 단 사용하자는 거죠. 밴드패스 필터를. 그림 1의 6에서는 3단 필터법에 의한 SSB파 발생 회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1국부 발진기에서는 뭐 453.5kHz 하고 음성 4kH짜리가 섞어가지고 평형 변조기를 통해서 변조돼서 이렇게 해서 FL1 플러스 마이너스 FS가 나오죠. 그래서 제1국부 발진기에 453.5kHz짜리하고 4kHz짜리가 섞여서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밴드 패스 필터에서 아랫부분을 얘를 제거하고 위에 부분만 남기죠. 그래가지고 FL1 플러스 F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1 밴드 패스 필터에서 FS를 제거해가지고 FL1 플러스 FS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2 국부 발진기에서는 7555kHz, 그래서 7.5메가의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신호하고, 즉 요게 FS에 해당이 되겠죠. 그냥 보면.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다시 밴드패스 필터에서 그걸 걸러내게 되면은 요렇게, 그래서 FL2 플러스 FL1 플러스 FS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의 제3 국부 발진기에서 발진 주파수는 더 높겠죠. 메가헤르츠대 단위가 나와가지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신호하고 합쳐가지고 제3 필터에서 이렇게 다단으로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측파대를 걸러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이런 3단 필터에 의한 SSB파를 발생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상 천의에 의한 방법은 뭐 평형 변조기 2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웨버법이라는 것은 뭐 필터법과 그런 다단 필터법과 이상법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그리고 불필요한 측파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회로가 복잡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웨버법은 사용 안 하고 대개 필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VSB 방식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FCA가 있으면 FC-FS 그다음에 FC 플러스 FS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다 보내는 게 DSB고 한 개 보내는 게 SSB고 요 반만 보내는 게 VSB 잔류, 즉 하측 파대의 일부만 보내자는 거죠. 하측 파대, 측파대의 일부만 보내는 게 이제 VS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역 전송 대역폭을 절약할 수가 있고, 즉 이 두 개 다 보내는 것보다 반 보내는 게 전력이 적게 들고 일부 보내는 게 전력이 적게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VSB를 이렇게 하면 이제 반만 보내니까 대역폭, 전송 대역폭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고스트 현상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고스트가 유령이죠. 잔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올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상 주파수와 구분되어 음성을 동조시키기 훨씬 용이한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VSB AM 방식이 대부분 이런 잔류 측파대 방식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영상 신호 반송파의 일부만 보내는 거고, 음성 신호 반송파의 일부만 보내가지고 사용하자는 게 이런 잔류 측파대 전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SSB 통신의 특징은 그 DSB의 반이라는 거죠. 대역폭이. 그리고 혼신이 적어 약 3dB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DSB에 비해서. 그리고 송신 전력은 DSB의 6분의 1 정도가 되고, SNB, 즉 신호대 잡음비가 9에서 12 정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 통신로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성 페이딩의 영향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SSB가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선택성 페이딩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화 통신, 즉 비밀 보장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고, 단점으로서는 그 회로 구성이 좀 복잡하고 다단으로 필터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높은 주파수 안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SSB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수신부에는 그 국부 발진기가 필요하고 동기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제대로 수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되는 반송파가 없어 AGC 회로, 그러니까 이득 조절 회로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거죠. SSB에서는. AGC 회로 부과가 어렵다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용도로는 유선 방송 전파라든지 단파 무선 통신의 이러한 SSB 방법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AM의 대표적인 수신기로서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이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AM 신호가 들어오면 고주파 증폭을 하고 초단에, 그 다음에 제1 건파 하는데, 이제 국부 발진 회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증폭에서 들어온 수신 주파수 FR이겠죠. 수신 주파수 하고 해가지고 수신 주파수 빼기 이제 발진 주파수 해가지고 그 신호를 이제 중간 주파수로다가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주파수는 FI로 표현이 되고, 주로 중간 주파수는 455kHz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건파를 통해 가지고 저주파 증폭 해가지고 우리가 음성 신호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고,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그 영상 주파수, 그래서 영상 주파수 FI는 수신 주파수 FR, 그래서 들어오는
고주파 증폭들에서는 오는 수신 주파수죠. 거기에다가 두 배의 중간 주파, FI 455kHz 해가지고 이렇게 요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국부 발진 주파수는 뭐 수신 주파수에다가 중간 주파수 FI를 더한 형태, 그래서 FL은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상 주파수 FI는 중간 주파는 영상 주파수 빼기 국부 발진 주파수가 됩니다. 요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에 RF 증폭부, 그래서 즉 요 부분, 그래서 고주파 증폭 부분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이 영상 주파수 선택도 개선에 있다는 거죠. RF 증폭부는. 그래가지고 동조 에러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영상 주파수 방해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크고, 영상 주파수가 도래하면 희망파와 함께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자는 거죠. 그리고 중간 주파단에서 선택도를 향상시켜도 방해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영상 주파수 선택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고주파 증폭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주파수에 의한 혼신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즉 영상 주파수 선택도 개선 방법으로서는 이 고주파 증폭단을 초단에 두고 여기에 이제 동조 에러의 이 안정도를 크게 하자는 거죠. 선택도를 크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파수, 영상 주파수 선택도를 개선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트랩 회로, 영상 주파에 대한 트랩 회로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그 영상 신호에 대해서 를 포착하게끔 하는 회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 증폭단을 늘려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그 선택도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중간 주파수를 높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 주파수에 의해서 혼신을 감소할 수가 있고, 중파 방송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적당히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영상 주파수 선택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방법으로 영상 주파수 선택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 주파수와 그 국부 발진 주파수와의 관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간 주파수를 455kHz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FL, 국부 발진 주파수는 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주파수가 있어요.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영상 주파수는, 즉 FI는 어떻게 되죠? FR 플러스 EF, 즉 FR이 수신 주파수죠. 수신 주파수. 그리고 요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FI고 여기가 FI이기 때문에 F 라지 I 영상 주파수는 수신 주파수 FR 플러스 FI가 두 개죠. 그래가지고 EFI가 되는 거죠. 중간 주파수.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면 FL, 국부 발진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수신 주파수에서 FI를 더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신 주파수 플러스 FI 형태가 나오죠. 이건. 그리고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FI를 보자는 거죠. 요 두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FI는 어떻게 되죠? FL-FR이 된다는 거죠. FL-FR. 중간 주파수는 국부 발진 주파수 FI.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에서 보게 되면은 2분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 수식
요 그림으로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만일 수신 주파수가 710kHz였을 경우 국부 발진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710 플러스 FI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국부 발진은 이걸로 봤을 때 FR이 710kHz, 그 다음에 플러스 FI가 455kHz, 그러면 1165가 된다는 거죠. 저게 되면은 국부 발진 주파수 FL은, 그 다음에 영상 주파수는 FR 플러스 FR이 710 kHz 플러스 EFI니까 900이죠. 900K 하면 1600 455 곱하기 2죠. 2가 들어가죠. 920이죠. 920이니까 어떻게 되죠? 1630인데 하나로 50 1이죠. 1 910이니까 1620kHz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 계산함법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 공식하고 이 세 개의 공식하고 그 다음에 계산법은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신 주파수보다는 국부 발진 주파수가 더 크게 하는 이유는 공진회로의 필터 효과를 높이고 간섭파를 감쇄할 목적으로다가 이 FL인 국부 발진 주파수를 수신 주파수보다는 더 높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에서 수신 주파수 FR과 국부 발진 주파수 FL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SMB 개선으로서는 수신기의 감도를 향상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슈퍼 헤테로다인에서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증폭단은 주로 저잡음 증폭기 노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로서 설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신기 전체의 잡음 지수를 작게 해주게 되면 SMB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료 선택도 개선, 그래서 선택도가 나쁜 고주파 증폭단을 앞단에 설치하면 그 방해파가 크기 때문에 별로 그 상호 변조가, 홈 변조나 상호 변조가 발생을 해가지고 별로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택도 개선 문제가 이 초단에 이 좋은 고주파 증폭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믹서 부분. 그래서 믹서 부분은 이제 국부 발진 전압과 신호 전압을 혼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믹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 주파수의 신호 출력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 게 믹서 부분으로서 이제 주파수 변환부와 국부 발진기로서 구성이 된 게 믹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증폭기,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프리퀀시 부분은 일반적인 헤테로다인 AM에서는 455kHz로 증폭을 하고 있고, 그러한 중간 증폭기의 설치 목적은 이득 향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약한 신호가 들어왔으면 그걸 충분히 증폭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파 시에 왜곡을 좀 줄여주자 목적으로 이제 중간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접 주파수 선택도 개선, 그래서 희망파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함으로 인해서 근접 주파수 선택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주파기의 설치 목적으로서는 이득 향상이라든지 선택도 개선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텍터 부분에서 뎁스 부분은 이런 피변조파에서 원래의 신호파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동작은
건파라고 하죠. 그래서 복조죠, 건파. 복조는 종류는 직선 건파하고 제곱 건파가 있고, 그래서 직선 건파에서는 이런 피변조파를 건파 소재의 직선 부분에 인가해서 정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제곱 건파는 뭐 그 비직선 소재의 제곱 특성을 이용한 건파 방식으로 해서 직선 건파, 제곱 건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주파 증폭기에서 오디오 프리퀀시 앰플리파이어 AF 앰프 같은 경우는 주로 스피커라든지 수화기 등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증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되게 200mW까지는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호파를 증폭하기 위한 회로로 이런 저주파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파 증폭기에 필요한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가 이제 다단으로 구성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그러짐을 적은 것이 필요하겠고, 이제 피드백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일그러짐이 적은 A급이나 B급 푸시풀 증폭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일그러짐이 이제 적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주파 증폭기의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단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일그러짐이 적고 피드백을 걸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받고, 그 다음에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점으로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저잡음 특성을 갖는 RF 증폭기를 초단에 사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단일 동조 트래킹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신 주파수에 대한 대역폭 변화가 적고, 그 다음에 임의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신 주파수에 대한 대역폭 변화가 없으며 필요한 대역폭을 얻을 수가 있고, 넓은 주파수에 걸쳐 조정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이런 대역폭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혼신, 그래서 영상 혼신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만의 이러한 그 단점이에요. 특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환에 의한 혼신과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스푸리어스 응답에 대한 혼신과 변환 잡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신기의 출력 변화가 적어가지고 수신 전개 강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AGC 회로를 사용해서 출력 변화를 자동 이득 제어 회로를 통해 가지고 수신기 출력을 좀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국부 발진 기의 이 주파수 안정도 Q가 나쁘면 별로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국부 발진기의 주파수 안정도를 높여주자는 거고, 그 비교적 회로 구성이 복잡하고 조정이 어렵다는 거죠, 수신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수신기의 평가 파라미터로서 이제 감도나 이제 선택도, 충실도, 그리고 안정도에서 수신기의 4대 특성으로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는 어느 정도 미약한 신호까지 증폭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를 감도라고 보고,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에서 선택도라는 거는 희망 신호 이외의 신호를 어느 정도까지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능력을 선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실도라는 것은 변조 내용을 수신기의 출력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척도로서 이제 충실도로 볼 수가 있고, 안정도는 일정하게 일정 출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어느 시간까지, 이런 안정도로서 이런 4가지를 수신기의 성능 파라미터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이 4가지 형태는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감도란 것은 미약한 신호까지 수신할 수 있느냐, 선택도는 희망 신호 이외의 거를 분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충실도는 출력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정도는 일정 출력을 얼마까지 내느냐, 어느 시간까지 출력이 일정하게 내자는 거죠. 그런 안정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